이제 며칠 뒤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 하면 더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어린이날이 먼저 가장 생각납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레고가 할인하는 달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로 이 책입니다. 레고는 어떻게 무너진 블럭을 다시 쌓았나. 이 책은 레고라는 기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고 또 어떻게 망하게 되고 또 어떻게 기사회생하였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함께 책 내용 보시겠습니다. 레고는 나무 오리 인형,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나무 오리 인형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나중에는 플라스틱 브릭 형태의 장난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최초의 플라스틱 사출기가 바로 이 레고 회사에서부터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경영진들이 193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기술과 제품 개발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레고는 창사 이후에 1990년대까지 약 60년 넘는 기간 동안 흑자를 기록하면서 78년 1억 달러 정도 되는 매출을 93년에는 약 12억 달러, 즉 거의 10배가 넘게 성장하는 말 그대로 거대 글로벌 장난감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레고의 주력 시장이었던 유럽과 미국의 베이비붐 시대가 끝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고요. 또 아동 장난감 시작이 그래서 위축되게 된 것이죠. 시장의 축소만큼이나 두려운 대체제의 등장도 레고의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게임의 등장이죠. 1990년대 하면 닌텐도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게임, 전자게임이 굉장히 가족용 보급기로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게 되거든요. 닌텐도와 소니의 게임기가 가정용 게임기로서의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또 북미와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장난감 판매는 이렇게 매출을 하락하게 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식당 메뉴 판매 보게 되면 이거 안 되니까 저것도 팔아보고 이것도 팔아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고 관리는 더욱더 안 되고 음식의 맛은 또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레고가 바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업 3세대가 주축이었던 1990년대 당시에는 당시 경영진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시장 다각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주력이었던 완구 사업 이외에도 테마파크, 의류, 시계, 게임 미디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진출했는데요.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죠. 테마파크야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기존의 강자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남성 아동 대상으로 한 그 마케팅 기법이 그런 의류나 시계 같은 분야들에서는 먹히지 않았던 것이죠. 또 미디어 게임 같은 진출에서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스토리라인 구축이 필요한데 사실 레고 회사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취약점을 보였고 굉장히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레고의 시장 다각화는 크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가 경쟁사인 이 마텔은 바비 인형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바비 인형 아시죠? 예. 그 당시에서는 마텔이 세계 최고의 장난감 1위 기업입니다. 그런 마텔에게 인수가 되네, 합병이 되네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던 상황이었죠. 2003년 레고의 매출은 전년도보다 30% 정도 감소하였고 당해 순이익은 마이너스 1억 6천 달러, 누적 부채만 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억에 이르게 됩니다. 9천억, 빚만 9천억인 거죠. 상상해보세요. 60년 넘게 흑자를 기록해오던 회사가 이제는 빚만 9천억인 회사가 된 겁니다.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된 거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레고는 규모가 커진 만큼 경영 실패의 충격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고의 오너들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문 경영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영입된 사람이 바로 예르겐 비그 크누스토르프라는 사람입니다. 그 전문 경영의 지휘 아래 레고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게 되고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레고는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죠. 미국의 레고랜드 지분을 일단 매각을 하고요. 이익이 나지 않는 제품들은 폐기를 했습니다. 또 수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철수를 했죠. 그리고 본질에 집중을 했습니다.
레고의 핵심 가치 라이거트, 즉 덴마크 말로 라이거트란 뜻은 재미있게 놀아라라는 뜻인데요. 재미있게 놀아라라는 것에 기업의 핵심 가치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시행하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유아용 블록 듀플로 이런 브랜드를 다시 되살리고, 또 성인들을 위한 테크닉 시리즈를 기획하게 됩니다. 또 스타워즈나 해리포터 같은 그 외부의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가진 브랜드를 이렇게 파는 것이 물론 매출은 높았지만 아무래도 큰 수수료 부담이 컸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스토리텔링을 가진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나온 게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닌자고 시리즈입니다. 크누스토르프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만한 요소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요. 보다 확장을 가능한 그 레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당시 30대에 영입된 전문 경영인의 선택은 매우 옳은 결정을 결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매출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연속으로 증가를 하면서요. 2016년 기준으로 매출 우리나라 돈은 6조 3천억 원, 그리고 순이익 1조 4천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TV에서 그 김영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김영하 작가는 단번에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 적어도 레고한테는 잘한 일을 하는 게 정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 책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 내에서는 이렇게 경영진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방법론들이나 어떤 그 과정들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뭐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 해라. 시작할 때 5월은 어린이날이 있는 달이라고 했죠. 자녀들이나 조카에게 요런 레고 하나 이렇게 선물로 해주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태한 프로였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근데 이렇게까지 레고 얘기해 주는데 레고 코리아에서 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고 코리아 혹시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뭐 광고비는 괜찮은데요. 이사하실 때 일사천리 시스템 한번 꼭 좀 찾아봐 주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이사는 일사천리 시스템.